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계속 아다미언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눈팅만 하고 특별한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끝난 CES 2022 행사의 핵심적 메시지를 가능한 좀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를 하면 제가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 자료들인데요. 줄이다 보니까 엑기스는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넥스트 빅띵이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개인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박서기 TV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는 사실 저는 1월 초에 비행기표를 끊기 직전에 이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출장이 취소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외신 자료들이나 국내 관련 보고서들 다 읽어보니까 뭐 갔다 온 것 같이 또 많은 정보들은 알게 되더라고요.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CES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너무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의 해외 출장, 전시 참여 그 자금 지원하는 게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솔루션이나 혹은 기술 중에 글로벌로 한번 보여줄 만한 것들, 그게 뭐 시장이 크고 적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워드를 받을 수 있고, 그 어워드를 받으면 국내 시장에서 펀드레이징 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Beyond the Everyday, 일상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원래 4일인데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 줄여서 3일간 행사를 개최했고요.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던 2020년하고 비교하면은 참가 업체 수가 절반 정도, 2,2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2,200개 중에 약 4분의 1 정도를 한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3등이나 4등을 했는데 전체 국가별 참여 기업 수로 따지면 드디어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2년 연속 2위를 했고요. 올해 키노트 스피치와 관련해서 간단한 메시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전체 흐름을 읽어 나가는데 좀 상징적인 그런 뉘앙스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항상 뭐 워낙 그 펀딩을 많이 하고 협찬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항상 키노트를 하죠. 올해는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고 해서 뒤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로봇 관련된 이런 기술들, 그리고 지속 가능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발표하면서 모든 것은 전동화된다. 그래서 이 전동화의 가속화에 맞춰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것도 좀 되게 주목해 볼 만하고요.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회사는 세 번째 에보트라는 회사입니다. ABBOTT. 자그마한 스타트업인데 얘네가 CES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이 키노트 스피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외신에서도 이제 헬스케어가 드디어 메인스트림이 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얘네가 얘기하는 것은 뒤쪽에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래의 병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미래의 헬스케어는, 근데 그 헬스케어는 이제 병원이라는 전통적인 지난 한 200년간 이상의 그런 병원 환자 체계, 가불관계 체계가 이제 벗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2020년, 2021년을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올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2020년은 제가 직접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는 정말 AI가 대세였고요.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융복합 전략들이 본격화되고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헬스케어나 웰리스 관련된 업체들은 정말 대박을 이룰 것 같은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 이후에 새로 탄생한 회사들 중에도 눈에 띄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CES 전시회가 원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지만은 이게 소비자 가전뿐만 아니라 가전을 벗어난 전 디지털 산업 영역 그리고 심지어 전통 산업에서도 이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홈 이코노미, 홈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올해는 이 디지털 헬스가 전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AI 적용의 보편화, AI 적용이 보편화를 넘어서서 올해 같은 경우는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2020년 소회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핵심 트렌드를 8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전에 제가 뽑은 8가지 전에 이 CES를 주최하는 미국의 CTA라는 기관에서 뽑은 올해 CES의 4가지 핵심 트렌드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운송 분야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 우주 항공 분야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지속 가능 기술과 관련된 부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ESG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헬스. 요 4가지를 가지고 원래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 것 같아서 이 CTA의 4가지 트렌드와 국내에서 참관하고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후기들을 제가 다 종합을 해서 8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AI 로보틱스고요. AI 로보틱스는 드디어 로보틱스 분야는 시장 공략에 대한 벤더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 웰리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테크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이나 진단과 관련된 기술들, 디바이스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은 현재 의료 서비스 체계를 붕괴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는 완성차 업체들의 융복합,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일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게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전자 회사들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회사가 소니고요. LG전자는 이번에 컨셉트카는 보였지만은 자동차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자 회사들, 전 세계 전자 회사들 중에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100%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LG전자거든요. 관계사들이. 그래서 LG전자의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도 제가 보기에 임박했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 모빌리티, 이번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이번에 선보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4번째는 푸드테크. 이미 식음료 분야의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식품 생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짜 소고기, 가짜 돼지고기, 가짜 계란, 가짜 우유 이런 게 완전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근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가짜 소고기로 된 햄버거를. 근데 정말 맛있어요. 우리나라의 롯, 맥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햄버거 가게들에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푸드테크 혁명도 주목해서 볼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스페이스 테크는
전통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던 항공 산업, 그러니까 우주 항공 산업을 이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 제프 베조즈의 그런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에 이어서 뒤쪽에 소개시켜 드릴 만한 새로운 회사들이 새로운 우주항공,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테크나 ESG 분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게 올해 처음으로 NFT, Non-Fungible 토큰에 대한 제품 카테고리가 CES 제품 카테고리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시에 참여한 업체들도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관심이 그만큼 높은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벤처 및 스타트업들의 참여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보틱스는 먼저 삼성전자가 사진에서 보이는 오른쪽이 삼성 봇 아이고 왼쪽이 저 까만색 집게팔이 있는 게 삼성 봇 핸디입니다. 그래서 저 봇 핸디는 사람의 명령으로 와인잔이나 이런 그 접시 같은 거를 아주 유연하게 잡아서 건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을 지금까지 태스크포스 팀에서 다 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전담 사업팀으로 얼마 전에 승격을 했어요. 이제 돈 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로봇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지 되게 궁금하고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가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계를 가지고 이번에 큰 인기를 끌었죠. 사진에 없습니다만은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 같은 것도 선보였고요. 두산이 CES에서 정말 활약이 뛰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따는 로봇인데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로봇이 같은 노동자급으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과를 이렇게 물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따서 박스에 놓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 그러고요. LG전자가 사진에 보이는 이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입니다. 요즘 가상인간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김레아라는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가상인간이고 윤종신 프로덕션 팀하고 지금 협업해서 조만간 음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드 아츠라는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는데 저는 유튜브 영상 보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얘가 얼굴에 수십 개의 모터가 있어서 얼굴 표정을 사람처럼 짓는데 너무 섬뜩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금 보여드리는 몇 가지 제품들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보트라는 회사의 프리스타일 리브레 3라는 패치인데요. 저걸 딱 붙이면 혈당을 1분 단위로 체크해서 저렇게 스마트폰의 앱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근데 얘네가 이번에 저 제품을 포함해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휴대용 외상성 뇌손상 검사기 등 5가지 제품으로 5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고요. 국내 기업인 알고케어라는 회사가 실시간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커피 머신 같은 거에 내 정보가 입력이 되고 내 건강 상태가 입력돼 있으면 그날 아침에 컨디션 몇 가지만 엔터를 딱 치면은 지금 조건에 가장 좋은 영양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비타민 C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다 먹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최적화된 것들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술 먹은 다음 날은 엔터 딱 치면은 술 깨는데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 인기를 끌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위딩스라는 외국 회사는
스마트 체중계를 선보였는데 이게 체중을만 재는 게 아니라 이게 알고 케어고요. 이 지금 보이는 것이 위딩스의 스마트 체중계인데 저렇게 체중계에 달려있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이게 무슨 그 전류 같은 게 통해서 몸에 있는 심혈관, 심박수 정보, 당연히 뭐 체지방 정보, 내장 지방 정보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 언뜻 보이는 것처럼 저게 색깔이 짙은 부분이 지방이 많거나 살이 과도하게 찐 부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 룩시드랩스라는 데는 VR 관련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이게 VR 게임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걸 좀만 하면은 치매 증상이 있는지를 얘가 파악해 준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 치매, 그러니까 인지장애 징후 같은 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이번에 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모빌리티 분야는 현대차가 이번에 메타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결합해서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그 모빌리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할 경우에 마치 직원들과 같이 회사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으로 가상현실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건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1회 충전에 1000km를 갈 수 있는 전기 컨셉트카를 곧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곧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했고 곧 상용 제품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 차보다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 기술로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무려 1000km를 갈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번에 아주 대박을 쳤고요. 소니가 드디어 전담 팀을 만들고 전기자동차 자회사를 만들었죠.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는데 곧 내놓을 실제 제품들입니다. 근데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자율주행 항해 시스템을 선보였는데 사실은 작년에 IBM이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선보여서 CS 혁신상에서 가장 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뒤처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현대중공업 산하의 아비커스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능과 항해 보조 시스템 같은 IT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BMW의 차의 색깔이 바뀌는 iX 플로우 전기차 또 이번에 관심을 모았고요. 푸드테크는 맨 왼쪽에 위에 보이는 햄버거가 임파서블 푸드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짜 소고기로 만든 소고기 패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파서블 버거 2.0이라는 걸 내놨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 가짜 소고기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양유라는 회사가 아래 보이는 비건 치즈를 내놔서 이번에 큰 관심을 모았고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는데 전통적인 원료만큼 우유로 만든 것만큼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그룹이 가운데 미트리스팜이라는 X배너가 보이듯이 이번에 그 자기네들이 투자한 글로벌 이런 대체육 공급 회사들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배양육 핫도그와 대체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제공해서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누비랩이라는 회사가 맨 오른쪽 그 여성이 피자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음식을 스마트폰에 연결된 스캐너로 스캔만 하면은 관련된 음식의 칼로리 정보, 영양 정보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기를 원하는 웰니스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지금 이런 유사한 앱들은 많은데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스페이스테크는 제가 이거 맨 왼쪽에 보이는 비행기 같은 게 드림 체이서라는 회사의 우주 왕복선인데 이게 획기적인 게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가다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왕복선에 저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린테크 ESG 분야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흥미로운 게 LG전자 전시관이에요. LG전자가 이번에 제품을 하나도 안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LG전자 부스거든요. 그러면 다 저렇게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든 부스가 있고, 저 부스 앞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메타버스 환경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LG전자의 신제품을 볼 수가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모았고요. 흥미로운 게 이 맨 밑에 있는 보쉬의 산불 조기 감지 센서입니다. 센서. 이거는 정말 이런 거 한국에도 누가 좀 만들면은 정말 대박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이는 녹색의 센서를 나무에 달아 놓으면 얘가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로 연기나 이런 것들을, 불빛 같은 거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초기에 즉시 소방서 연락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관심을 모았고요. NFT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 끈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중에 관심 모은 회사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포티엔시의 에튼케어라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면 교수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든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가서 무려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ADHD라는 과잉 행동장애 증상을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진단하는 그런 디지털 진단 및 치료제를 이번에 내놔서 대박을 쳤고요. 그 다음에 에바라는 회사가 지능형 전기자동차 그 충전기를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의 멀티탭처럼 하나의 콘센트에서 2개, 3대의 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완속으로 충전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날 경우에 충전기가 붐을 이뤄서 충전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걸로 이번에 엄청 호평을 받았고, 얘네 아마 해외 계약도 엄청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텍트레이스의 스파이더고, 이건 뭐냐면 저렇게 매장 내에서 자율주행 드론이 뜹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물건을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대에 뭐가 비었는지, 뭐가 물건이 뭐 솔드아웃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창고나 매장의 재고 관리 솔루션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이런 기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큰 매장에서. 한국은 좀 늦게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이걸 내놔서 이번에 관심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AI4팩이라는 회사가 TT케어라는 반려동물용 케어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앱을 가지고 카메라로 반려동물의 눈과 코를 딱 스캔을 하면은 애가 가진 질병 같은 게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큰 관심을 모았고요. 마지막으로 링크페이스라는 회사가 디어버즈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잖아요. 저걸 딱 꽂으면 귀 안에 있는 습도 같은 거를 체크해서 이걸 최적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오래 쓰더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싱가포르 같이 습도가 많은 나라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럭스랩의 럭스 소닉픽이라는 제품은 저주파 진동을 활용해서 피트니스 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난데요. 마지막으로 내년 2023년에는 우리 회원님들 꼭 한번 CES 가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올해보다 더 큰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선보일 만한 제품과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어플라이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도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급하게 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